네, 4장 전자회로 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DC 바이어싱에 해당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DC 바이어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싶은데 그 회로의 DC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고 싶은 거, 그것을 우리가 DC 바이어스를 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DC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혹은 나에게 주어진 회로에 DC 바이어스를 언리스트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로에 있어서 DC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해내는 거, 알아내는 것,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4장을 끝내게 되면 이제 주어진 회로 혹은 앰프 혹은 스위치에 대해서 회로를 DC 해석을 하는 방법,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자인하는 능력도 배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팅 포인트입니다. 동작점이죠. 다른 말로 큐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즉, 이 회로가 지금 어느 값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느 값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즉, DC 값이 어느 값이냐, 현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출력이 어느 값이냐, 출력의 전압이 얼마고 출력의 전류가 얼마인지, DC에서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스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인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오퍼레이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스펙을 맞추도록 하는 저항값을 설계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커런트 미러 혹은 커런트 소스라고 해서 전류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커런트 미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집적 회로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앰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DR은 이제 앰프로만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위치로도 훌륭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스위치로 만약에 동작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무조건 스위치로 동작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의 회로를 어떻게 해야지 흔히 말해서 논리 회로 같은 경우에 스위치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스가 스테이블한지, 바이오스가 어떤 요소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한지 혹은 스테이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조금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4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은 다행스럽게도 4장이 길지만 딱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요거만 외우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TR을 이렇게 쓰는데요. TR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이게 지금 다이오드 모양이죠. 요 다이오드가 켜져야 됩니다. 언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언 되기 위해서는 언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대략 0.7V 정도 걸리게 되죠. 0.6에서 0.7V. 그래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전압, 베이스 전압과 이미터 전압의 차이, 이게 VBE, 이 양단의 전압차가 되겠죠. 이게 0.7V다. 동작하고 있을 때 얘기죠. 동작 안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주로 동작하고 있을 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7V다 라는 것을 이제 암기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뭘 배웠냐면 IE는 IC랑 거의 같다. 원래는 IE는 IC 플러스 IB인데 여기 너무 작아서 이거 두 개가 거의 같다라는 게 있었죠. 사실은 이걸 다시 쓰게 되면, 근데 IC는 또 뭐랑 같냐면 IB의 베타배랑 같습니다. 베타배 IB 플러스 IB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베타 플러스 1의 IB가 되고 이게 거의 IB랑 같은 거죠. 왜냐면 베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이다. 그럼 101이나 100이나 같다고 봅니다.
이 전자회로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장에서 제가 소개했지만 101이나 100이나 99나 98이나 다 같다고 놓습니다. 같다고. 실제로 같지 않죠. 숫자가 하나씩 둘씩 막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차이가 있냐? 같다고 놓습니다. 예. 이걸 엄밀하게 어떤 값으로 놓고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이 앞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시트에 보면 HFE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 값도 범위로 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범위라고 하는 것도 바이오스 컨디션에 따라서 예를 들면 IC가 얼마일 때는 얼마고 IC가 또 다른 얼마일 때는 또 얼마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게 100이다, 101이다, 102이다 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큰 값이다. 예, 100원짜리 큰 값이다.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200원짜리 큰 값이다. 거의 그런 정도로만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과 여러분이 이것과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KVL을 씁니다. KVL 쓰고 그 다음에 V는 알아요. 저항의 법칙도 쓰고 그 다음에 KCL은 굉장히 조금 씁니다. 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4.2절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지금 그래프의 형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력이 어떤가입니다. 출력이 어떤가. 왜냐하면 입력에 해당되는 쪽은 신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별로 관심이 없고 출력, 앰플리파이에 대해서 신호가 굉장히 커진 거 얘가 어떠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 신호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축은 전압, 또 다른 한 축은 전류로 놓는데 가로축을 전압, 세로축을 전류로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로축은 출력 전압, 세로축은 출력 전류로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앰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커먼 이미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커먼 이미터. 이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워낙 많이 커먼 이미터로 쓰기 때문에 거의 항상 여러분들이 본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이미터인 경우에는 출력 전압은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전류는 컬렉터에 흐른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밀리암페어 단위입니다. 여기는 앰프 단위, 암페어 단위 정도면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전류예요. 자, 여기에서 동작할 수 있는 범위는 VC에 대해서 맥스가 있겠죠. 맥스가 있을 거고 IC에 대해서도 또 맥스가 있겠죠. 이거보다 작아야 될 거고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 될 거고 작아야 되겠죠. 컷오프가 되면 안 되죠. 컷오프가 되면은 안 되고 이거보다 커야 될 거고 세츄레이션 되면 안 되니까 세츄레이션보다도 커야 될 거고 파워가 있죠. 파워 두 개 곱한 것이 주어진 소자의 맥시멈 파워 회로에서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얀 부분 여기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동작을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회로 해석해 봤더니 동작점이 이 안에 있냐 혹은 내가 디자인하는 입장으로 한다면 동작점을 이 안에 어디다 설계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DC 값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도 변하지 않는 어느 한 값일 거고 전류도 변하지 않는 어느 한 값일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점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점 하나로. 좌표 같은 거죠. 전압과 전류 좌표. 점 하나로 딱 표시가 됩니다. 그 점을 오퍼레이팅 포인트 혹은 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는 포인트 B, 이 근처, 이 근처가 가장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쪽으로도 마진이 많고 여유가 어느 방향으로도 여유가 많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5장에 가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했던 것처럼 로드 라인을 따라서 이제 신호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전압이 이쪽으로도 이만큼 변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이만큼 변할 수 있죠. 양쪽 끝으로. 전류 기준으로도 당연히 이쪽으로 이만큼 변할 수 있고 아래로도 이만큼 크게 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인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R이 아까 있었던 요 하얀 부분 액티브 리전이죠. 여기 액티브. 참고로 요 파란색 이 선은 IB에 해당합니다. IB. 베이스의 전류를 점점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BJT가 이제 액티브 리전에서 리니어 리전에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스와 임대 사이는 어떻게 된다? 이 정도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걸리게 된다. 예. 나머지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R 사장을 통틀어서 거의 다 여러분들 하게 될 건 뭐냐면 DC 해석입니다. DC 해석. 근데 DC 해석이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TR이죠. 그죠? TR이죠. TR이기 때문에 TR에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가 있고, 컬렉터, 여기에 이미터가 있고, 네. 했을 때 세 단자의 전압과 세 단자에 흐르는 전류, 네. 이렇게 6가지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각각의 단자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자의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자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압을 얘기하냐면 그 단자와 어딘가 있는 그라운드와 의 전이차를 얘기합니다. 너무 크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회로가 있고 여기 전압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테스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간 쪽은 아이고 이상하네. 빨간 쪽은 아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간 쪽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할 거고, 까만 쪽은 어떻게 할까요? 까만 쪽은 이렇게 해서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사하게 이미터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터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 차입니다. 컬렉터는 어떻게 될까요? 컬렉터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하고 그 단자 사이에 전압차가 되는 거죠. 다 그라운드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개를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6개가 다 따로따로 독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도 봤죠. 여기도 본 것처럼 VB는 0.7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있었죠. VB는 0.7 여기 있죠. VB가 뭡니까? 아까 있었던 것처럼 베이스하고 이미터의 전압차잖아요. 베이스하고 이미터의 전압차. 여기가 VB입니다. 0.7V라는 얘기죠. 우리가 KVL 쓰게 되면 VB는 플러스 VB 쭉 가서 마이너스 VE랑 같죠. 그죠? VB 마이너스 VE랑 같은데 이게 0.7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만. VC는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다 써 있지만 앞서서 다시 거꾸로 가보면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베타는 뭡니까? 베타는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죠? 데이터시트에 있죠. 그죠? 데이터시트에 있습니다. 주어지는 값입니다. 파라미터예요.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두 개로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죠. 세 개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6개를 구해야 되지만 6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3개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였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앞에서 있었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C 바이오스입니다. 이 DC 바이오스는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커먼 리미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커먼 컬렉터예요. 커먼 컬렉터. 그리고 요거는 커먼 베이스 써있죠. 커먼 베이스. 네. 우리가 3장에서 TR의 단자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라서 각각을 입력과 출력 쪽에 연결하려면 단자가 3개니까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하려면 3개를 가지고 4개다 연결하려면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커먼으로 해야 되겠다. 양쪽에 공통으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랬었죠. 그것을 어느 거로 선정할 거냐에 따라서 커먼 베이스, 커먼 이미터, 커먼 컬렉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커먼 이미터가 앰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픽스 바이스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미터 바이오스, 좀 더 발전해서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혹은 컬렉터 피드백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발전하고 라고 얘기했는지도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죠. 마지막에 미셀레니어스라고 해서 몇 가지 다른 것들, 뭐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DC 바이오스 뭐 앰프로 활용하는 경우는 TR이 MPN과 PNP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MPN을 씁니다. 주로. 왜냐하면 MPN은 이제 N타입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MPN. 그죠? N타입이 이제 전자가 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죠. 전자가 전공에 비해서 더 모빌리티가 좋아서 좀 더 이제 뭐죠? 증폭률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M타입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런 연유로 제가 여기도 그린 것처럼 N타입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MPN 타입을 주로 써서 앰프를 설계하거나 혹은 해석을 하거나 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해석하는 것들을 이 다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